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함과 사치로 가득한 곳으로 거리에 슈퍼카가 즐비하고 수많은 초고층 빌딩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쇼핑몰인 두바이 몰과 7성급 호텔로 불리는 부르즈 알 아랍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부와 사치와 관련된 수많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LGBTQ+ 커뮤니티의 적대적인 도시라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이제 두바이 생활의 어두운 이면을 함께 살펴봅시다. 19위, 약품 반입 금지. 여행 시 필수적인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조차 두바이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법 물질과 자극제는 물론이고 개인 복용 의약품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지참해야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매우 긴 금지 의약품 목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여행객들은 이를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전과 의사 연락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금지된 약품을 소지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몇 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 향정신성 물질, 중독성 약물을 소지 운반 유통하는 경우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18위, 무단 사진 촬영은 감옥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 두바이에서는 여성과 사진을 찍는 것조차 금지될 수 있습니다. 현지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며 도시 내 일부 지역은 사진 촬영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경고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 항구 정부 건물, 군사 및 산업지구에서는 카메라 사용이 철저히 금지됩니다.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면 현지 당국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최대 50만 디르함 약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 그리고 추방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7위, 엄격한 법률. 두바이 생활의 또 다른 단점은 매우 엄격한 법률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법은 일부 중동 국가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슬람 국가로서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 오프라인 온라인 욕설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며 징역형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두바이는 보수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항상 강제되지는 않지만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키스하다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바이로 이주하거나 여행하기 전 반드시 현지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옷차림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성은 외부 기온이 40도를 넘더라도 청바지와 목에 올라온 블라우스 위에 검은색 로브를 걸치고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심지어 체육관에서조차 어떤 여성들은 트레이닝복, 티셔츠, 스웨터, 머리 스카프까지 겹겹이 입습니다. 반면 남성들의 옷차림은 흰색의 통풍이 잘 되는 의복 한 겹과 속옷뿐입니다. 여러분은 두바이의 이런 엄격한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6위, 열악한 교통 상황. 지난 수십 년간 두바이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 이용을 선호하는 문화가 더해져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해졌습니다. 두바이 가정에서는 자동차를 2, 3대 보유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두바이에는 교통경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난폭하게 운전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제한 속도를 몇 킬로미터만 초과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속도 제한이 바뀌는 구간이나 내리막길에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차량이 압수되기도 합니다. 15위, 욕설 시 행정 벌금 또는 추방. 앞서 언급했듯 두바이에서는 욕설, 저속한 언행, 손가락 욕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간주됩니다.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 디르함 약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욕만 해도 무슬림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되어 추방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요르단 국적의 28세 관광객이 술에 취한 채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3개월 징역형과 약 1,36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을 마친 뒤 추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을 모독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14위, 인터넷 검열과 제한. 두바이 정부는 미디어 콘텐츠를 통제하고 인터넷 사용에도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스카이프, 왓츠앱 같은 보이스 서비스가 차단되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통신이 어렵습니다. 대신 정부 소유의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결국 통화 빈도는 줄어들고 일부는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VIP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또한 정부는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웹사이트를 차단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두바이의 검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3위. 혼전 동거 금지. 두바이의 법 체계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개인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혼전 동거 금지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는 외국인 사회에서 종종 묵인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데이트 중인 연인이라도 결혼하지 않았다면 같은 호텔방을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혼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수백 명의 여성이 이 혐의로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에는 임산부나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12위. 두바이 여성과 악수 금지. 두바이 여성과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한 미소와 간단한 인사로 충분합니다. 또한 무슬림 여성에게 무례하게 바라보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사소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무슬림 사회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존중의 의미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인사가 적절합니다. 특히 결혼 후 검은색 아바야를 착용한 여성은 외부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규범입니다. 이들의 검은 옷차림은 이미 혼인한 상태임을 의미하며 함부로 말을 걸면 무례로 여겨집니다. 이를 어기면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1위.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도시. 지난 4월 중순 두바이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끔찍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상청에 따르면 폭우와 폭풍이 두바이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강타하며 75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두바이는 단 12시간 만에 1년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홍수는 두바이의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늘 태양이 쏟아지는 사막 도시 풍경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광경은 마치 종말과도 같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피해 규모가 드러났는데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상업시설, 교통 인프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바이는 연간 강우량이 2-3회에 불과한 건조한 기후 탓에 대규모 폭우에 대비한 배수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복구 작업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이동이 불가능해졌고 필수 서비스도 마비되었습니다. 슈퍼마켓은 재고를 보충하지 못했고 직원들은 직장에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국제선 승객이 가장 많은 두바이 국제공항조차 인력 부족으로 수많은 항공편이 결항지연되었습니다. 만약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도시가 물에 잠겨 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여러분은 두바이 홍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두바이. 두바이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며 심지어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아무리 큰 투자를 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은퇴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 활동을 중단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바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조차 자신을 어디에 속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장기 거주는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9위. 현대판 노예제도. 두바이는 저소득 국가 출신 노동자 고용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수십 년짜리 계약서를 강요하고 여권을 압수합니다. 여권 압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묵인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일정 급여를 약속받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당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회사는 몇 달 동안 임금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두바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여권도 없어 갇힌 신세가 됩니다. 노동자들은 좁고 비위생적인 컨테이너 숙소에서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하며 자신들의 연봉보다 비싼 호텔을 짓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일부 노동자들은 가족이 정부에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 사회의 최하층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에서 온 노동자, 웨이터, 호텔 직원 등입니다. 그들은 대형 슈퍼마켓, 커피숍, 고급 바나, 레스토랑 주변에서 늘 Sir, 마담이라고 부르며 허리를 굽힙니다. 낮에는 50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서 공원 나무 그늘, 모스크 대리석 바닥, 길가 플라스틱 천 위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두바이의 현대판 노예들입니다. 여러분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두바이의 이런 어두운 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8위. 두바이의 빈부격차. 두바이에는 부유한 계층이 많고 도시 곳곳은 언제나 왕족 같은 사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빈곤층이 존재합니다. 주로 이민자들인데 이들의 월급은 200~350달러 수준입니다. 높은 생활비 때문에 좁은 방에 여러 명이 모여 살아야 합니다. 두바이의 소나푸르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3세계 노동자들의 노동 캠프로 변했습니다. 현재 약 1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빽빽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기온이 50도를 넘는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일합니다. 이들이 세운 6성급, 7성급 호텔이나 화려한 빌딩은 그들의 꿈이 아닙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벽돌 속에 스며든 결과물일 뿐입니다. 생활은 최소한으로만 유지되며 밤이 되면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시장이 열려 도심 상업지구 못지않게 붐빕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물건은 수천 달러짜리 물품이 아닌 단 몇 달러짜리 생필품뿐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부유층과 저임금 노동자의 극명한 격차가 드러나며 이들은 생계를 위해 주 6일을 일해야 겨우 살아갑니다. 7위. 극도로 더운 기후. 두바이는 원래 황량한 사막이었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연중 따뜻한 날씨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바이의 여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덥습니다. 겨울은 평균 205도 정도로 쾌적하지만 여름에는 35, 40도가 평균이며 50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려 7, 8개월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더운 시기에는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바이에서는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시원한 기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6위. 정치적 자유의 부재. 아랍에미리트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두바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누군가 심각한 문제를 공론화하려 하면 곧바로 비밀 경찰에 전화를 받게 되고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침묵하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대부분은 결국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생활비. 두바이는 뛰어난 인프라, 안전, 삶의 질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생활비가 매우 비쌉니다.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이기에 생활 수준 역시 매우 높습니다. 작은 가정이 두바이에서 살려면 상당히 높은 소득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비가 큰 부담입니다.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기보다 임대를 해야 하는데 원룸 아파트 임대료가 평균 214유로, 3베드룸 아파트는 2,791유로 정도입니다. 게다가 교육, 의료, 식비, 자녀 학비, 생필품 및 서비스 비용까지 더해지면 생활비는 훨씬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식품은 수입품이라 가격도 비쌉니다. 4위. 취업의 어려움. 전 세계 사람들이 두바이로 이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직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한 자리에 수천 명이 몰릴 수 있어 구직자는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두바이는 프리랜서와 창업자를 위한 제도를 점차 마련하고 있지만 새 회사를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이 여전히 높아 많은 기업가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3위. LGBT 커뮤니티 금지. 두바이는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법에 따라 동성 간에 합의된 성관계는 불법이며 이성 간의 혼호애, 성관계 역시 불법입니다. 동성 간의 과도한 애정 표현은 범죄로 간주되어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행동조차 현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GBT 개인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게이바와 같은 공간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비밀스럽게 운영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두바이의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2위. 두바이에 존재하는 차별. 많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북미나 유럽 출신 근로자들은 제3세계 출신 근로자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흑인이라면
현지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무례한 태도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층과 관광객들을 위한 고급 유흥 시설에서도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라면 테러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위, 호텔에서 비치까지 비키니 착용 금지. 이 규정은 다소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두바이에서는 존재합니다. 수영복, 비키니, 지나치게 노출이 많은 옷차림으로 호텔에서 해변까지 걸어가거나 되돌아오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여성들은 해변에서 수영할 때만 비키니를 착용할 수 있으며 호텔 밖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옥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바이의 어두운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직접 두바이에서 살아보거나 경험한 일이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을 받아보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